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와 진짜 폭풍 전야입니다. 제가 오전에만 두 번을 찍었고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영상인데 일단 저녁에 또 찍으면 이제 네 번 찍게 되네요. 이틀 분량을 오늘 하루에 다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오후 2시 35분입니다. 오전에 갑자기 그냥 막 시장 전체적으로 막 급락이 나왔었죠. 막 3% 넘는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시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파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18,000원까지도 깨졌죠. 그죠? 18,600원까지 찍고 다시 한번 그래도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18,000원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잘 다시 한번 갭상승을 시켜줬습니다. 야, 진짜 이거 뭐 이 대외적인 리스크가 영향이 너무 크네요, 정말. 자, 하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오전에 사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냥 막 시장이 막 폭락이 나와버리니까 아예 그냥 말씀을 못 드려서 일단 다시 한번 요 내용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자본 잠식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또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댓글을 그냥 보고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굳이 뭐 반박할 필요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일단 뭐 상장하면서 자금을 한 2천억 이상 이제 확보를 했죠. 그래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사실상 부채 비율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는 않아요. 한 30%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채 비율이 정말 뭐 200%, 300%이 정도로 잡혀야 완전 자본 잠식이다라고 해서 거래 정지되고 뭐 상장 폐지 기로에 쓰고 그런 이제 상황을 또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크 5 기술 독립을 선언을 한 이제 삼성전자인데, 이 파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 최초로 리스크 5 기반 SSD 컨트롤러를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크 5가 뭐냐? 일단 보시면은, 자, 영국의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 암홀딩스, 뭐 팹리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암홀딩스가 이 리스크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리스크5를 기반으로 기술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역시도 이제 이 삼성전자가 암홀딩스의 이 리스크 요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어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 그동안 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엑시노스 등 최첨단 반도체 칩을 설계를 그동안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을 해서 시장 1위인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이제 이야기거든요. 삼성전자 뭐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를 만들 때 이 엑시노스 2400이라고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체 다시 한번 또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탑재를 했습니다. 갤럭시 S23은 이제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갤럭시 S22 거기에는 이제 2200을 탑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갤럭시 S23에는 2300을 만들어서 탑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애로 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단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또 촉박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서 건너뛰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23 시리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을 했고, 갤럭시 S24에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개발을 해서 스스로 이제 탑재를 했죠. 그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이제 퀄컴이 사실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앞으로 늘어야겠죠,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요거였어요. 이것 역시도 이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영국의 암홀딩스 이 기술을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독립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파도는 이미 세계 최초로 리스크5 기반 SSD 컨트롤러를 설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미 기술력은 입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SSD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를 또 왜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또 요 내용이에요. 리스크5 기술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내용이죠. 또 이제 이 통신 칩이든 어떠한 칩이든 이제 코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 코어가 기반이 된 게 바로 이 암홀딩스의 코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허 없이는, 암의 특허 없이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국내에 이제 이 코텍스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리스크5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칩 설계를 하게 되면은 암홀딩스한테 특허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리스크5로 칩 설계가 가능한 회사가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또 주목을 해봐야 하는 그러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파도는 이미 이 리스크5 기반으로 해서 SSD 컨트롤러를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역시도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기술력을 입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으로써 많은 이제 메모리들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뭐 HBM 가끔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HBM도 이제 삼성전자는 6세대를 내년부터 이제 개발을 무려 16단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 점유율 1위죠. 뒤늦게 삼성전자가 이제 또 따라가는 그러한 모양새지만, 결국에는 이제 HBM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AI의 성장이 메모리의 고성장을 또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속도에 맞춰서 파도는 발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 이음을 통해서 열심히 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도 향후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막 확장한다, 막 대규모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라클은 뭐 11조 원 투자하고요. 뭐 시스코 뭐 이야기 나오죠. 뭐 행정 안정 뭐 이건 아니고, 뭐 빅테크, 뭐 일본 데이터 센터 연달아 증설, 뭐 경상북도에서도 데이터 센터 구축,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급증은 결국에는 낸드 플래시, SSD, D램, HBM, CXL 여러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결국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성장 요인이라고 생각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와, 오늘 오전에 변동성 어마어마했었어요. 그죠? 진짜 우리나라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뭐 북한에서 미사일이라도 쐈나 했는데 결국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잠깐 정리해드리면, 오전에 갑자기 그냥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한 30분 있다가 시리아 남부에서도 공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미국 당국자는 이스라엘 이란 공격은 핵이 목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지수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확실하게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그냥 장기로 그냥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놔두시고, 제가 뭐 대시세 종목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장기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변동성 큰 시장은 단기 이 단발성 이슈라든지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계좌 손실 중이다, 내가 대응이 필요하고 확실하게 좀 수익을 쌓아 나가야겠다 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영상 시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또 소통방 운영하고 있죠. 들어오실 분들은 초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기적인 종목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잡아드렸습니다. 자, 장시작 전에 삼형 SNC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또 들어오셨는데 확인 못한다. 분명히 그런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도 한 번 더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꾸준하게 조금씩 시간만 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 이상씩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 나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액으로 시작하셔도요, 충분히 목돈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형 SNC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7.57%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도달이 됐습니다. 그죠? 자, 무려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늦게 잡았다 해도 10% 수익 달성입니다. 잘 잡으신 분들, 시초가에 바로 잡으신 분들은 20%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달성이 됐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도 볼게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시초가 7.93% 1300원 이하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8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10% 상승 성공이 됐죠. 제가 이런 포인트들을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삼형 SNC도 매수가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매도 5,500원 저항 돌파하면 하자.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도 1,3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는 1차 1,400원, 2차 1,500원 이렇게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상승이 나와줘서 매도 완료되고, 그리고 삼형 SNC 역시도 보시면은 자, 좀 이렇게 볼게요. 5,500원 저항선 돌파 시에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죠. 5,500원 저항선 돌파 나왔죠. 그래서 매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같이 수익을 좀 쌓아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시 10분 기준, 18분 기준 달성이 됐고, 오늘도 매매 끝입니다. 하락장이니까 매매 당연히 안 해야겠죠, 여러분들. 하락장이 그냥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만 확실하게 매수를 해야 되지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같이 수익을 내가 좀 쌓아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자, 구독 문자, 인증 문자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매일 7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당첨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면서 인증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아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전 증권사 사용 가능하니까 반드시 예수금으로 전환하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익 봤다라며 저한테 또 이제 문자 이렇게 또 인증 남겨주시게 돼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죠? 네, 여러분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뭐 정규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1시간 좀 안 남았죠. 한 4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그래도 좀 2만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 주기를 좀 희망을 했지만 결국에 뭐 십자가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개파락이 있었던 시장이고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전날 미국 증시 역시도 하락 마감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뭐 하락 종목이 아무래도 가장 이제 많으니까, 하락 종목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00원까지도 우리가 조정을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네, 그건 유지하겠습니다.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18,000원까지만 빠지면 된다, 네, 이렇게 단기 추세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없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뭐 꾸준하게 잘 지켜만 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18,000원까지 빠지는지 네, 지켜보시고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되겠고요. 다음 주에 2만원 선 지지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셔도 부담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한가 가야 사실상 이제 전저점 깨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한가를 갔다, 그럼 14,150원이니까 전저점을 깨버립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2만 원 선 잘 좀 지켜주기를 또 희망하면서 오늘 또 정규장 마감하고 6시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금리 인하 부분은 이제 9월 정도나 돼야 시도가 될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연준의 또 윌리엄스 총재마저도 2인자인 그 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러한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걱정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금리 인하할 때 이때를 잘 맞이하면 되는 것이고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이런 효과까지도 우리가 잘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대응하시고 꼭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도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자료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다 보내드려요. 상단의 번호로 파도라고 문자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대시세 종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한 번씩 좀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대시세 종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대시세 종목 되겠습니다. 상반기 역시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도 현재 실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M&A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이 1,000억이니까 굉장히 중소형주죠. 유통 물량은 4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너무 널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목표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좀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경험을 좀 하시고 하반기 역시도 준비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반기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진행을 했었던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냐? 작년 이제 12월 4일 제주반도체와 엔캠 이렇게 두 종목을 각각 집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죠? 그 제주반도체는 매수가 확실하게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은 7만원 이하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게 됐어요. 자, 뭐 내용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다 내용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4일 요 날짜에 7만원 이하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매수가 이때 완료가 됐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12월 4일 요 날짜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느냐? 자, 1월 22일 거의 뭐 이제 한 2달 가까이 이제 끌고 간 거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익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22일 고가 31,600원 확인되죠. 그래서 5배 가까운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고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깨 부근에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을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0일에 매도를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2만 원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4.5배 이상이니까 매도하고 눌림목 구간 재매수 타점 한번 더 다시 잡아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엔캠은 2월 20일 요 날짜죠. 그래서 요 날짜에 최고 33만 8천원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4.5배 이상 거의 뭐 5배 가까이 이제 수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만족할 수가 있었겠죠. 꼭 10배, 20배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5배 이상 크게 또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수익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뒤늦게 들어왔어도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경험 삼아서라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큰 수익이 경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반기 역시도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정말 이 박스권 안에서 대량의 매집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이 보유가 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정말 이 상반기 폭등할 종목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까지 준비된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3094-7608 번호로 대시세 요렇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